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Ja, es ist sehr bedrückend und sehr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 세계 언론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내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에 합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난 7월 1일 이스라엘 국회에서 투표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물론 전 세계가 과연 서안지구내 유대인 정착촌이라는 이 뜨거운 감자를 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였죠. 이 투표에 따라서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로 합병을 해도 그렇고 합병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어쨌든 커다란 파국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전 세계가 이날 이스라엘 국회의 결정을 두 눈 뜨고 지켜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7월 1일 이스라엘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논의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습니다. 일단은 후폭풍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이스라엘 합병 문제는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고 머지않아서 곧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중동 전 지역을 들끓게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서안지구 안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의 이스라엘 합병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며 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지 또 이번에 분명히 7월 1일에 결정한다고 해놓고 아무 일도 없이 슬그머니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속사정은 무엇인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 합병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서안지구는 과연 어디이며 그 안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은 무엇이고 왜 서안지구 안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 정착촌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지난해 12월 브레드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은 회원국들과의 오랜 논의와 투표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이 나누어 살게 하는 영토 분할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때 당시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안은 이랬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서쪽의 텔아비브 지역을 중심으로 위아래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서쪽 지역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네게부 사막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었지요. 갈릴리 호수의 북쪽과 오른쪽에 있는 골란 고원도 역시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의 지역은 사해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을 분배받았고요. 이 땅의 관리를 요르단에게 맡겼습니다. 서남쪽의 가자지구를 포함한 주변 지역은 이집트의 관리로 넘겼었죠.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 선언을 하자 그날 밤에 이른바 1차 중동전쟁이라 불리우는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걸어온 아랍 국가들과 맞서 싸워서 오히려 영토를 더 확보하는 전화위복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지도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영토는 더욱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드디어 동예루살렘을 제외한 서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토로 포함되게 되죠. 이때 영토 면적이 줄어든 팔레스타인 영토가 현재의 서한 지구, 영어로는 웨스트뱅크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1967년의 6.1 전쟁,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요르단 통치였던 서한 지구를 점령하게 되고, 북쪽의 골란 구원까지 점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남쪽의 시나이 반도까지 아예 점령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점령이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것이라며 점령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철수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안보를 위한 일이었다며 절대로 귀담아 듣질 않죠.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서한지구 내의 팔레스타인 측에서, 그리고 골란고원의 시리아 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와 공격이 끊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끝없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1993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주재로 이스라엘의 이즈하크 라빈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 간의 3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 회담의 결과로 팔레스타인 임시자치정부 출범의 계기가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서한지구를 A, B, C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A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스스로 안보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서한지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팔레스타인 인구의 대부분이 바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죠. B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는 하지만 이 지역의 안보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함께 맡기로 했는데, 그것은 이 지역엔 이스라엘 군인들이 주둔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역은 서한지구의 약 22%에 해당을 하죠. C 지역은 비록 서한지구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구역 설정은 이스라엘이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한 것도 아니고 바로 팔레스타인 측이 스스로가 이렇게 구역을 나누었던 것이며, 오슬로 협정에 서명을 했던 야세르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 역시 최종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적인 정착촌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 중 C구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은 국제법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설명인 것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역시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서한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서한지구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인정한 130여 개의 정착촌, 그리고 비공식적인 100여 개의 유대인 정착촌 마을에 약 40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예루살렘에는 12개 지역에 약 2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1월 28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의 세기의 거래라고 불리는 중동 평화에 대한 계획을 전달했는데, 이 계획은 팔레스타인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500억 달러를 지원하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대신에 이스라엘에게는 서한지구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을 합병하는 것을 제안하게 됐죠.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중동 평화에 대한 내용에 이렇다 저렇다 대답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세 번째 치러진 총선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는 정치적 라이벌인 베니 간츠와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고 드디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연 서한지구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합병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줘야 할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예전부터 서한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로 합병하겠다고 거듭 약속해 왔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친구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는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하나 된 수도로 인정했다. 그는 또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며 트럼프의 평화협정 내용을 흔쾌히 받아들였죠. 이스라엘의 유력일간지 타임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6월 7일 저녁 예루살렘의 총리실에서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지도자 11명을 초대해서 7월 1일 모든 정착촌을 합병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민들 사이에서도 유대인 정착촌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선 찬성하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착촌 합병은 사실 합병이 아니라 원래부터 유대 민족의 소유였던 것을 그저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서안지구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유대인의 소유로 약속되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안보 전문가인 요시 쿠프와세르 전 준장은 합병에 대한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이 더 이상 평화 프로세스의 거부 의사만 보일 수 없도록 압박함으로 보다 현실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반대자는 바로 유대인 정착촌에 살고 있는 유대인 정착민들입니다. 왜냐하면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모두 이스라엘로 합병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합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이스라엘에 합병되는 정착촌 외에 다른 정착촌은 팔레스타인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합병한 대로라면 팔레스타인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70%를 합법적으로 받게 되며 팔레스타인 국가에 속하는 영토 안에는 여전히 약 15개의 유대인 정착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하려면 전체 정착촌을 모두 합병하라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합병 문제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의 입장은 또 어떨까요? 당연히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아닌 일반인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팔레스타인 남자는 이스라엘 채널 13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마을 주민들이 행복하길 바란다. 현재 우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주민이긴 하지만 누구보다도 네타냐후 밑에서 살고 싶어하며 이스라엘 신분증을 얻고 싶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팔레스타인 사람은 이스라엘이 영토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100만 배 더 낫다. 우리는 아바스의 통치에 반대하며 이스라엘의 군사 통치하에 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팔레스타인 사업가는 나는 국가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돈을 원한다. 돈과 경제적 안정이 국가보다 낫다. 이것은 모든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우리를 몰락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용히 이스라엘 합병을 지지하는 아랍 국가들도 있습니다. 언론과 뉴스에서는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아랍 동맹국들이 서안지구의 지역들을 합병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한다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많은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문제보다 오히려 이란의 위협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그 싸움의 핵심 동맹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 이스라엘의 일간지 이스라엘 하이옴과 인터뷰한 한 아랍 고위 관리들은 그들의 정부가 공식 성명에서는 이스라엘 합병을 반대하고는 있지만 뒤에서 비밀리에 승인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요르단 정부는 합병이 진행될 시에 이스라엘과의 조약과 협정들을 제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 정부의 고위 관리는 그렇게 될 경우에 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지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더 불안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도 팔레스타인 군대나 다국적 군이 아닌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요르단의 서쪽 국경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지요. 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친분이 있는 사우디 외교관은 이스라엘 신문에서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은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안보 담당 고위 관리도 역시 모든 아랍 국가들에게 이란의 지역 패권 추구가 팔레스타인 문제보다도 훨씬 더 긴박하다. 이란과의 싸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아랍 지도자도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줄 아랍 국가는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 보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번 7월 1일에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던 것일까요?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끄는 리쿠드당과 베니 간츠가 이끄는 중도 정당인 청백당이 연정을 위해서 합의한 내용에 보면은 올해 7월 1일부터 의회 및 내각에서 서한 지구내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로 합병하는 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구를 잘 보시면 7월 1일부터 표결을 할 수 있지 꼭 7월 1일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월 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베냐민 네타냐후는 마치 7월 1일에 마감 시한으로 정해놓고 그날에 꼭 합병 계획을 성사시킬 것처럼 강력히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7월 1일 하루 전날인 지난 6월 30일 예루살렘에서 버크위츠 백악관 특사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수차례 말해왔던 것과는 달리 7월 1일에 합병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속내를 살짝 드러냈습니다. 이게 어쩌면 베냐민 네타냐후의 진짜 속셈이었을지 모릅니다. 7월 1일에 국회에서 표결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언론에다만 꼭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분위기를 봤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네타냐후 총리는 서한지구 합병 문제를 국회에서 표결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승인과 연정 관계인 청백당의 대표 베니 간츠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한지구 합병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이스라엘 TV 방송 채널 13이 이스라엘의 한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바라기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서한지구 합병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발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먼저 생각하고 또 다른 나라들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한지구 합병 문제에 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스라엘 정착촌에 관해서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정착촌에 관한 국제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을 보고 비기독교인이든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든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서한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이제 합병까지 하려는 것일까? 이건 침략이고 강탈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 말고 성경을 보지요. 예레미야서 30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서한지구라고 불리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포함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한지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대다수의 세계 정치인과 세속적인 언론들이 성경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경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보다는 세속적 견해에 더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룻과 에스더와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왕 앞에 나아가며 대담하고 부끄럽지 않게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은 엘리야의 때입니다. 유일한 진리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고독한 목소리가 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우는 고독한 목소리가 바로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